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외교부에서 어떤 사안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외교부와 연관은 있지만 또 별개의 사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11월 29일이 칼 858기 실종 사건 35주기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추모 행사가 2건 진행됐습니다. 칼 858기 사건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정부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김현희, 김승일이 비행기를 폭파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좀 다시 간략하게 재정리해드리면요.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 29일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이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제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하죠. 안기부는 북한 공작원 김현희와 음독자사랑 김승일이 기내에 폭탄을 설치하고 내려서 폭파된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13대 대통령 선거 결국은 그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 선거 바로 전날에 압송대원 김현희 씨가 안기부 직원에게 부축받으면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그 장면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기부는 그 무지개 공작이라는 작전명으로 칼 858기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저희 통일뉴스가 2019년에 무지개 공작 문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최희준 변호사께서 변호를 맡아서 국정원장에 승소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벌써 35주기가 됐어요. 그 실종자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현희의 증언 외에는 뚜렷한 물증 하나를 내놓지 못했고 더구나 김현희 증언은 너무나 거짓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고 또 시신과 유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MBC에서 미얀마 안다만 해역 해저에 가라앉은 비행기 동체를 수중 촬영해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대구 MBC가 그 미얀마 현지 취재를 통해서 안다만 해저에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중 촬영을 해가지고 2020년 1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이 좀 넘었죠. 예. 당연히 가족회 등에서 이제 현장 수색을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수용해서 외교부가 주관해서 미얀마 현지 수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중에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된 1년 후인 2021년 2월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외교부가 그간 이제 미얀마 측과 협의해왔던 채널이 끊겼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제 미얀마의 정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의 그 미얀마 신군부 정권과는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품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30년 넘게 버텨온 실종자 가족분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27일과 29일 개최된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어쨌든 빠른 현지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기자님은 외교부 출입 이전서부터 칼 858기 사건과 관련된 취재를 빠짐없이 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 사건이 재조명된 2001년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해왔습니다. 대형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미흡한 데다가 실종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을 못해서 가족들이 애타는 호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사건이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규정이 됐지만 국제 무대인 안보리에서는 규탄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독자 제재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서 오늘까지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계기가 칼 858기 사건이었군요. 예. 그런데 그 도중에 미국은 또 테러 지원국 지정해서 해제하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칼 858기 사건 다음해인 1988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서 쭉 재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이 추진되면서 2008년 10월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북미 관계가 악화되자 2017년 11월 다시 재지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마음대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했다가 또 재지정하고 그러는군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테러 지원국으로 묶어두고 협상이 진행되거나 관계가 가까워지면 또 풀어주고 이런 식입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1987년 발생한 칼 858기 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그것도 비행기 사건이었나요? 비행기 사건은 아니고요. 우리 서해 병령도 인근에서 2010년 3월 26일 날 발생한 천안함 사건입니다. 그 칼 858기 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시간적으로도 간격이 있고 발생 지점도 다른데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김현희의 증언 외에는 물증을 내놓지 못한 칼 858기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내지 못한 채 미국이 독자 제재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쐐기못이 됐다면 천안함 사건은 일본 의뢰 외에는 어떤 물증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을 내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한국이 독자 제재로 오이사 조치를 취해서 남북 교육 등을 중단시키는 대못을 쳤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 물증을 내놓지 못한 채 미국과 한국이 독자 제재를 취해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칼 858기 사건과 천안함 사건은 반드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